네,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다 채워야 돼요. 이렇게 채우셔야 이 공통 역량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방금 구성해 본 거고, 또 리더십 역량에 대한 평가 항목을 다시 구성하려면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불러왔다. 또 척도 일괄 변경을 적용하면 굉장히 쉽게 평가 항목들을 구성하고 있죠. 마지막 직무 전문에도 불러오게 되면 이것도 일괄 변경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설정 저장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역량과 직무 매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 전에 직무 분류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직무 분류 체계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는 지금 무역 유통 관리와 뭐 생산 품질 관리 이것들을 직무 분류 체계 관리할 때 사전에 설정을 해두면 직무 전문 설정할 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 전문에 우리 회계, 뭐 재무 이런 게 있는데 세무에는 분석적 사고와 고객 마인드가 필요해. 회계감사에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직무마다 세부적인 이런 평가 항목들을 넣어줄 수 있고요. 저희가 직무분류 체계 아까 이전 단계에서 직무 전문에다가 굉장히 조금만 넣었잖아요. 평가 항목들을 3개만 넣기 때문에 지금 방금 다음 단계에서 3개만 노출이 되는데 이번 단계에서 만약에 뭐 100가지 정도를 넣어놨다. 직무분류 체계에 사용할 모든 역량 평가 항목들을 넣어놨으면 유통관리에 이 리스트업 된 것 중에서 유통관리 필요한 역량 항목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설정이 맞춰지게 되면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직무 전문 이런 모든 역량의 모든 직무의 역량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하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설정을 하고 나면 이것들을 인사평가 설정 메뉴에서 아까 두 번째 그룹별 설정 진행하다 역량 사전으로 넘어왔잖아요. 여기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설정한 이런 그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들을 이 해당 신규 그룹이 아니고 아까 사무직 1차 평가 받는 분들이었죠.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3가지 역량 항목들을 평가하겠다. 여기서는 웬만하면 다 표시하더라도 뒤에서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평가 단계 설정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본인 평가부터 시작해서 1차 평가만 받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상향 평가는 이제 팀원이 팀장, 그러니까 팔로워가 리더를 평가하는 평가고요. 동료 평가는 동일한 직급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수평 평가를 진행하는 거고, 1차 부서장 평가는 팀장이 팀원을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하향 평가죠. 2차 부서장은 이제 팀장 위에 만약에 실장이 있다, 그러면 실장이 팀원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하단의 옵션을 하나씩 보면은 평가 준비 단계가 있어요. 지금 평가 준비 단계는 이게 디폴트 값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오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가 평가에 앞서서 어떤 항목들을 평가받는지, 또 만약에 수평평가나 상향평가를 진행한다면 누구를 평가해야 할지, 다른 사람이 저를 누구가 나를 평가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수평평가나 상향평가가 익명이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상향평가는 좀 예외겠지만 수평평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나를 평가하는지 알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익명으로 되어 있고 내가 누구를 평가해야 하는지까지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정보 설정과 평가정보 확인 진행은 직무분류 체계를 사용하면 평가정보 설정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인사평가는 평가정보 확인만 진행.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인평가 진행할 때 이 해당 그룹에 어떤 평가 대상들한테 이 본인평가를 받게 할 건지 라고 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상위에 있는 회사장은 보통 자기 평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꺼주시고
일반 부서원부터 모든 본부장까지 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보시면 일반 부서원은 사실 리더십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리더십 오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앞선 그룹 기본 설정 단계에서 만약에 이 리더십 역량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모두 다 리더십 역량 평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으시다면 앞선 단계에서는 모든 역량 평가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뒷단 평가 단계 설정할 때 이런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평가받게 할 건지, 일반 부서원들은 그냥 성과평가와 공통 역량, 직무 역량만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1차 부서장 평가 내용 보면 이전 평가 결과 공개 범위가 있어요. 이거는 평가를 진행하면서 보는 내용이에요. 진행하면서. 아까 저희가 최초 공통 설정 진행할 때 평가 결과표 설정한 거는 평가가 완료되고 나서고요. 지금 이전 평가 결과 공개 범위는 평가 진행 중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예를 들면 일반 부서원이 본인 평가 진행한 내용을 1차 부서장이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꺼주시면 이 일반 부서원은 1차 평가를 파트장이 받게 하고, 파트장의 평가자가 누구지 해서 팀장은 평가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더십 역량 안 받기 때문에 오프 해주시고 저장 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가중치 설정 내용인데요. 여기서 뭐 본부장은 성과가 중요해. 그래서 60으로 잡고, 나머지 역량 비중은 적게 잡고, 리더십도 좀 중요해. 직무 역량은 비중이 적어. 이렇게 하면은 본부장님이 해당 그룹에서는 성과 평가가 중요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게 돼요. 하단에 보시면 또 본부장은 자기 평가 비중이 좀 높을 수 있잖아요. 높게 되고, 그 다음 부서장이 이런 식으로 50% 갖고 간다. 일반 부서원은 자기 평가 비중이 적고 1차 부서장 리더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중치도 각각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 가중치들도 이 성과평가냐 역량 항목들에 따라서 모두 가중치가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지금 리더십 역량 클릭했을 때 일반 부서원이 안 나오잖아요. 앞선 평가 단계에서 저희가 오프 처리했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중 설정 완료하면, 자, 이제 그 사무직 1차 평가받는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다음으로 진행할 것은 이 사무직 1차 평가자들, 1차 평가자들에게 어떤 인원들을 배정할지, 저희가 보통 이제 직책에서, 직위나 이런 직책에서 사무직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지금 사무직인 인원들만 소팅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 해당 그룹 1차 평가 받는 그룹은 앞서서 케이스 정리해 보니까 이런 4명 정도가 되겠어. 그러면은 평가 그룹의 배정 1차로 하시면, 지금 이 4명은 저희가 앞서서 이 그룹 설정을 했잖아요. 이 그룹 설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룹을 만약에 또 하나 또 만들었다. 이번에는 사무직 2차다. 복사 생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2차다. 평가 항목이나 이런 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넘어가서 또 1차, 2차 평가에 대해서 오늘 해주시면 2차에 대한 내용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본부장님 앞서서 회사장님한테 받았으니까 본부장님도 오프가 되고, 일반 부서는 1차 때 파트장에서 받았죠. 팀장님이 되겠죠. 2차 평가자는. 파트장은 앞서서 팀장에게 받았으니까 팀장 다음에 계신 분, 부문장님이 될 거고, 팀장님은 본부장님, 부문장님은 회사장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리더십 평가는 빼주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룹 설정이 나오게 되면 해당 그룹에 맞는 인원들을 사전에 좀 케이스 구분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기획이 잘 돼야 이후에 생성을 하더라도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기획하실 때 한번 이런 인사평가 케이스를 구분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제가 예시로 사무직 1차, 뭐 사무직 1차, 2차로 써놓을게요. 1차, 2차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지만, 이게 만약에 더 많아져서 뭐 연구직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연구직 내에서도 뭐 가중치를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구직에서 A 구성원은 1차 평가 때 50%, 2차 평가 때 50%인데 또 다른 사람은 1차 때 30%, 2차 때 70%야.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 단계, 뭐 가중치, 역량 항목 등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1차, 2차 설정이 되면 또 여기도 배정해 주시면 돼요. 또 사무직이니까 직군에서 사무직을 선택해 주시고, 또 지금 배정 안 된 인원 중에서 이 두 분이 뭐 이렇게 1차, 2차 평가 받는 분이다 하면 평가 그룹의 배정,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분이 이전영님이 평가를 받는데 1차 평가, 2차 평가자가 사라져서 1차 평가로만 끝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룹 이동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김주원님은 이 평가를 안 받고 이번에는 그냥 패스를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룹에서 삭제. 네, 되게 직관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메뉴는 평가 제외자 설정 메뉴가 있는데 제외되어 있는 인원들에 대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실제 평가를 안 받는 인원들인지 크로스 체크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인사평가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화면은 아까 제가 최초에 보여드렸던 인사평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실제 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 관리자분들만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일반 구성원분들은 그냥 평가만 진행하는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앞선 단계에서 역량 사전에 어떤 평가 항목들을 구성할 건지, 또 인사평가 설정을 할 때 공통 설정 평가 척도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또 그룹 설정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인사평가에 대한 케이스를 각 구성원별로 좀 구분을 해서 그룹핑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